네, 소개 감사드립니다.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위장관외과의 송금정입니다. 저희 기관인의 천안에서 또 이런 연수강좌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또 이렇게 발표까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 그대로 이제 수술장 내시경 준비인데요. 제가 이제 초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제가 고민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하는 거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수술장 내시경이든 그냥 일반 내시경이든 간에 일단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어야 될 텐데요. 수술방에서 내시경을 하려면 먼저 장비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. 내시경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내시경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, 그 다음에 이제 세척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테고, 술기적인 측면에서는 내시경을 볼 수 있는 사람, 위장과 외과 의사든 소화기내과 의사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조 인력, 내시경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될 텐데,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좀 특이하게 저희 기관에서는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내시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. 수술방에 먼저 들어와 있었고,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의관 시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었고, 그런데 이제 그 깡통차처럼 옵션이 하나도 없이 뭐 캡처도 안 되고 뭐 그 외에 다른 프로시저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없이 그냥 볼 수만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깡통 옵션의 내시경이 들어와 있었고요. 관리는 이제 수술방에 그 외과 전담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들었고, 뭐 세척이나 이런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. 일단 제가 군의관 때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내시경 시술을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필요하면 소화기내과 선생님을 이제 전화를 해서 부르는데, 아무래도 펠로우 쌤들이 오다 보니까 미리 일정을 좀 조절하기도 어렵고, 그 다음에 누가 정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날 시간이 되는 펠로우 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, 그 다음에 시술에 또 일관성도 없어지고,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. 그리고 전화를 하다 보면 이제 와서 원래 이제 와서 뭐 옷 갈아입고 들어와서 뭐 하는데 보통 2, 30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내시경을 봐야 되는 그 프로시저가 끝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서전이 이제 멍하니 뭐 앉거나 서서 2,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계속 매번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우리가 좀 자존심도 좀 상한다.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. 외과에서 그러면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.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어차피 기구가 있는데 놀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, 그럼 누가 할 거냐?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배워올 거냐? 위장관외과 차기 펠로우가 와서 배우는 게 어떻겠냐? 그래서 이제 군의관 3년차 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내년에 오기 전에 내시경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막막하게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죠.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뭐 내시경을 아예 본 적도 없고, 정규 과정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프로시저고, 주변에 알아봤더니 뭐 내시경을 배울 수 있는 병원이나 외과 선배들도 없고, 그리고 뭐 군의관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, 그래서 저보다 1년 선배, 이제 저희 기관에서 내과 펠로우를 하고 있는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래서 내시경을 좀 배우고 싶다. 그랬더니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가 이걸 배워서 로컬 나가서 회의 닥터를 할 거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. 그런데 펠로우로 들어올 거라면 그건 좀 곤란하다. 그래서 결국 배우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실패를 하고, 어쨌든 이제 위에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에 배우긴 배워야 돼서 제가 이제 집 근처에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. 거기 이제 2차 병원인데요. 주로 검진 위주로 하는 병원이고, 외과 선생님하고 내과 선생님 같이 하시는 병원이고, 외과 선생님이 저희 의국 출신이셨고, 그래서 찾아가서 이래서 내과를 좀 내시경을 좀 배우고 싶다. 근데 여기 병원 시스템이 알고 봤더니 이제 외과 선생님은 콜로노만 하시고 내과 선생님이 이제 콜로노하고 위내시경을 같이 하고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근데 또 의외로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내과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거기 내과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주셨고, 매주 토요일, 이제 군의관이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가서 제가 좀 어깨너머로 좀 배우고 싶다 해서 배우고,
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하니까 또 로컬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환자를 케이스를 받기는 좀 어려웠고 수면돼 있는 환자를 위주로 해서 좀 몇 케이스를 받고 시작을 했었고요. 하다 보니까 뭐 하이폭시아도 오고 해가지고 뭐 거의 어레스트 날 뻔한 경험도 겪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뺏고 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워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가서 세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이 모니터를 환자 오른쪽에도 놨다 뭐 왼쪽에도 놨다 뭐 저 예전에 뭐 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서 시작을 해보고요. 이제 환자 이쪽에 서서 이제 조금씩 뭐 사실 특별히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제 마취과 눈치도 보면서 처음에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마취과에서는 되게 싫어했거든요. 이게 좀 세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방 자체가 좁다 보니까 막 마취 기구를 좀 밀고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눈치밥을 많이 먹으면서 또 펠로우니까 해서 어찌저찌 좀 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수술장에서. 그래서 주로 이제 환자 인덕션 되고 나면 수술하기 전에 스크리닝 목적으로 이제 말이 스크리닝이지 이제 좀 케이스를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냥 루틴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고 뭐 확인하고 이런 것들 좀 했었고 뭐 기스트 같은 이제 서브뮤커스 튜머에 뭐 매스가 좀 작을 때 이제 봐달라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 수술하고 나서 뭐 루미나 블리딩 있는지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의 어깨너머로 배울 때는 그 내시경 포지션에서만 하는 거를 봤는데 이 수파인 포지션으로 환자 마취된 사람을 한 거를 사실 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않아서 생각보다 이게 목넘김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뭐 약간 뭐 짜증은 안 내셔도 약간 좀 뭐 이렇게 안 되냐 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간호사한테 의자 가져와라 해서 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더 눈치가 보이고 이제 조금씩 자신감도 잃어가고 또 실패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결국에는 내과 선생님을 불러야 되니까 시간만 2배로 들고 이럴 거면 내과 부르지 왜 너를 썼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해보자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도돌이표처럼 내과 선생님을 또 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주먹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좀 정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외과 위내시경 연구회죠. 그 카드에서 많이 했었던 거기를 일단 무작정 가서 강의하시는 것도 듣고 많이 좀 다니고 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시지만 그 엔도투데이 이준행 교수님 뭐 영상도 많이 보고 운 좋게도 그 이준행 교수님이 위암학회 특임이사 하실 때 조금 연락이 돼서 그 빡심 하는 데를 저희 전공의 선생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좀 배우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구나 그런 때 좀 눈을 뜨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그때 갔었던 사진인데요. 그때 이준행 선생님이 직접 찍어주셨습니다. 기념으로. 그래서 요거를 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대에서 하는 그 내시경 스쿨 이 홍보 자료를 그때 보게 됐었습니다. 이한홍 선생님이 어디 학회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내시경 스쿨 홍보 자료를 하면서 뭐 평생 회식 무료 쿠폰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. 저희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러해서 제가 좀 다녀오고 싶다 해서 정식 공문을 뭐 발송해서 신청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그 성모병원에서도 그런 내시경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그 병원장님한테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.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고속버스를 타고 그래서 그 서울 고속터미널에 내려서 성모병원 가서 오전에 하고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스케줄로 해가지고 6개월 이상을 했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7월 넘어서까지 했거든요. 이때가 지금 딱 코로나 생길 때입니다. 제가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고요, 우리나라에. 근데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2월, 3월부터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걸 고속버스를 타고 계속 다니기도 좀 찝찝한데 뭐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냥 다니고 그 앞에서 출입할 때 이제 뭐 문진표죠.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환자 진료 보러 왔다고 그냥 이렇게 가짜로 체크하고 줄 서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런 위기를 겪고 나서 무사히 교육을 마쳤습니다.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케이스 이상 그래도 케이스를 받아서 잘 할 수 있었고요. 특히 이제 이한홍 선생님, 서호숙 선생님 그리고 전철호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
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요 사진은 이제 환자 들어오기 전에 다음 내시경 스쿨 모집을 하는 홍보물에 쓰겠다고 해서 포즈를 좀 취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포즈를 취해서 찍은 사진인데, 그 이후로 교육이 중단됐습니다. 제가 마지막 학생이고요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서 이렇게 좀 고인물 사진으로 하나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교육을 좀 받고, 그러면 이제 해보자 해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받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술장 내시경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이쪽에서 내시경 보면서, 이거는 SMT의 그냥 위치 보는 동영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시경 보면서 하고, 그 이후로는 다행히 실패한 적이 없어서 눈치밥을 안 먹고 그래도 돈이 좋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잘 배워서 하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점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다른 프로시저보다는 단순 내시경 검사만 하고 있고, 클리핑이라든가 바이옵시라든가 ICG 같은 건 아직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술하는 환자 외에 이제 일반 우리 외과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내시경이 좀 어렵습니다.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, 내시경 피라든가 수술방을 쓰는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고, 또 이제 외과 외래 환자나 이 팔로우 환자들은 내시경을 할 수가 없어서 케이스 자체가 좀 많지도 않고 좀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소화기평센터 저희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내시경을 안 하십니다. 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토요일에는 내시경을 아예 안 하거든요, 병원에서. 그래서 그럼 제가 좀 쓰겠다, 외과에서 토요일 날 오전 타임을 제가 매주 그냥 봉사로 제가 하겠다 했는데,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네가 나오는 건 되지만 이제 거기 간호사들이나 인력들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 하나 때문에 여기를 열어줄 수는 없다. 그래서 그것도 좀 안 돼서 지금은 그냥 수술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, 일단은 클리핑,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도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협조가 잘 돼서 프리옵으로 클리핑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. 해주고 계셔서 하는데, 일단 이거부터 좀 제가 좀 해보고, 그다음에 이제 ICG나 이런 것들 좀 내시경을 좀 활용을 해볼까 하고 있고요. 제일 이제 최고 목표는 이제 소화기병센터 내시경실에서 저희가 이제 정규 내시경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, 아직 그거는 조금 내부적인 문제로 안 되고, 이제 저희 목표는 외과 수술해서 팔로우 가능 환자나 블리딩이나 스트릭처 같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싶고, 치료 내시경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, 이제 이런 목표는 갖고 있는데, 다행인 거는 저희 이제 병원이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, 거기에 이제 설계 도면에 따르면 내시경실방 1번 방이 이제 외과방으로 하나 저희가 받게 돼 있어서, 그게 완공이 되면은 정규 내시경 타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그것도 빨라야 24년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목표만 이렇게 지금 좀 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기관에 이제 이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런 초기 경험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. 이제 제목 그대로 수술장 내시경을 위해서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, 사실 이제 내시경 장비가 좀 잘 있어야 되고, 시술을 준비해 주거나 하는 관리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, 장비 세척이나 보관하는 것도 따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, 이거는 이 개인 혼자보다는 어쨌든 병원의 의지와 여러 가지 좀 서포트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제 돈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, 그리고 내시경 검사나 시술이 가능할 수 있는 위장과 외과 의사가 있어야 될 테고, 기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정규 내시경을 전공의 때부터 경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지만,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성이나 트레이닝이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. 무작정 그냥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배우는 이런 식으로 됐어서, 이거는 이제 학회나 우리 이제 연구회에서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임의 선생님들, 그리고 위장외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여기 외과 위장관 내시경 수술연구에서 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, 우리 오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처럼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정기적으로 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로 했었는데, 마땅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위장외과학회 산하연구회로 이름도 바꾸면서
연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위장감염과 의사들의 이런 그 요구와 기대에 조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